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드미컬하네. 어떻습니까? 종평. 어떻게 보셨어요? 황대리님. 졸라 재밌었다. 그래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은? 저요? 네. 재밌게 봤어요. 진짜. 이런 영화가 필요하다. 심지어 그 정도. 이런 영화가 필요해요. 그래요. 저분의 취향을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 저도 재밌었어요. 저 네. 끝까지 그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얘네 그 짧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고 맨 여러 개 마지막까지. 맞아요. 네네. 김프로님 어땠다? 뭐 그냥 그랬다. 그냥 그랬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봤는데 왜 48만 명? 많이 안 봤죠. 47만 명밖에 안 봤을까? 그냥 김프로 같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왜 47만밖에 안 봤을까? 진짜. 기대도 안 됐고 네. 가서 보고 나올 때도 그냥 그랬다. 네. 왜냐면 고스트바스터즈라는 말은 다 알잖아. 무슨 영화인지도 다 알고. 팬도 많고. 왜 47만밖에 안 봤을까? 내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뚱뚱한 여자랑 깜둥이 여자 나오는데 왜 봐?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왜냐면 아닌가? 그 젠더 수합이라는 것도 네. 네.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네. 뭐 또 이슈가 되니까 그렇지. 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네. 고스트바스터가 원래 유령 잡는 얘기니까 그냥 여자들이 나왔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지. 네. 거기 막 남자들이 나왔다고 해서 다를 것 같진 않고. 그래요? 네. 그게 만약에 브래드 피트랑 뭐 조지 클루니, 오션스 11 주인공들이 나왔으면 네. 그럼 나는 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보통 그거 뭐 예를 들면 행오버라는 영화 있어요. 네. 남자들 총각 파티 하다가 행오버 하는 얘기지. 행오버 하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사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막 마이크 타이슨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얘네가 총각 파티 하다가 네. 난리가 나는 얘기예요. 하루 동안. 진짜 웃겨요. 네. 여자들만 나오면 처녀 파티 하는 거 보시겠어요? 볼 것 같은데. 볼 것 같아요? 나와야겠다. 폴 페이거 감독 전작 중에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우린 제목도 몰라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그래서 그 신부 들러리들 얘기거든요. 심지어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오는 에바와 애니가 주인공이에요. 진짜 웃겨요. 이 감독이 근데- 꾸준히 진짜 이런 근데 얘기를 안 봐. 사람들 뭐 있는지도 몰라. 그러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감독은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돼서 좀 뭔가 그쵸. 혜택을 받는? 네. 그리고 근데 또 갈수록 방법을 찾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섹스 앤 더 시티 영화판, 극장판이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다음이 스파이였거든요. 네. 스파이에서는 이제 제이슨 스타뎀이랑 주드로를 데리고, 맥킨리 아줌마를 주인공으로 딱 전면에 내세워서 근데 이건 장르적인 재미도 있거든요. 네네. 액션이랑 카 체이싱 이런 걸 진짜 잘 찍었어요. 네네. 웃기기도 엄청 웃겨. 그리고 막 불편함을 느끼자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죠. 근데 네. 어쨌든 굉장히 재밌어요. 네네. 그렇다고 막 얘를 막 동정하거나 다른 애들은 막 이상한 애로 만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거 봐라 이거 이렇게 바뀌었으면 니네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 정도만 딱 건드리는데 완벽한 장르 영화거든요.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구나 아는 리메이크작을 찍었는데 그걸 딱 주인공을 바꿔가지고 하지만 계속 같이 작업하던 배우들이랑 만든 거죠. 그 가장 핫한 남자 배우를 또 데려와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 점점 이 사람의 필모는 발전하고 있고 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아볼 수 있게 그걸 만드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약간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딱 표적이 되게 좋죠. 이것까지 네가 이런 걸 네가 다 해먹을래?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할래 너? 이러면 이제 욕을 먹기 좋은 거예요. 근데 고스트바스터즈 저는 볼 때 그랬거든요. 고스트바스터즈라는 거가 자체가 네. 기승전결이 이미 나와 있고 네. 네. 거기서 더 뭔가를 비틀 여지가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뭐 브래드 피트나 이런 애들이 나왔다 한들 네. 네.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는 게 있어서 네, 솔직히 네.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뭐 그거 총 쏴가지고 애들 뭐 하다가 네. 큰 애 나와서 때려 부시다가 네. 그렇죠. 잡겠지 뭐. 그렇죠. 뭐 그거 이렇게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나 얘기하면 싶으니까. 뭐 그렇지만 결론은 나와봐야지 아는 건데 그렇죠. 확실히 느껴지는 건 우리가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에 되게 익숙하고 관대했구나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은 네. 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남자 주인공 사실 이것도 원작 또 4명 다 남자였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익숙해진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제이슨 본도 방금 김프로님이 하신 말씀에 부합하는 영화거든요. 얘가 기획을 찾아서 또 거대 조직을 잡겠지 뭐. 하지만 보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가? 왜냐면 그거는 개별 사건. 그래서 쫓아가야 각 되는 개별 사건이 사건. 다 다르고 네.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나 기승전결이 다르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따라가면서 보지만 이거 자체는 그냥 조그만 유령을 잡다가 큰 유령이 나와서 다 때려 죽이는데 얘네가 힘을 합쳐서 그걸 잡고 아름답게 끝나는 그냥 그거 이상 그 무기 그렇죠. 뭐 잡아들이는 거 뭐 이런 것도 똑같고 네네. 뭐 복장 이런 것도 네네.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20년 전, 25년 전에 봤던 그 영화에서 뭐 달라져 봐야 얼마나 달라졌겠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아기 때는 쫄깃쫄깃하게 봤던 거를 네. 지금에는 내가 너무 많은 영화도 봤고 너무 네, 재밌는 영화도 수많은 걸 봤는데 네. 그 기대치가 좀 내가 너무 많이 크고 많이 봐가지고 네네. 되게 좀 시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걱정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역시나 내가 많이 봤구나. 그냥 옛날에 그 추억을 네네. 소환하는 것 중 몇 개 나올 때 좀 반갑고 네. 나머지는 그냥 그냥 그 정도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스트바스터즈 1이 처음에 나왔던 게 1984년도거든요. 난 태어나기도 전이네. 1984년도에 개봉을 했었고 이반 라이트만 감독이 1편, 2편을 다 연출을 했습니다. 네. 107분이고 이분 필모가, 그러니까 1이 1984년도에 나왔고, 2가 89년도에. 1에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었는데도 5년 뒤에 2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음 후속작이 이어지기 참 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1 같은 경우에는, 4천이 아니지. 3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1 얘기입니다. 북미에서만 2억 3천만 달러. 월드와이드로 2억 9천만 달러. 야, 이거 몇 배를 벌어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흥행 대박을 쳤고 이 흐름을 이어서 2가 개봉을 했고 4,500만 달러 정도 들여서 1억 1,200만 달러의 수익 미국 그다음에 월드와이드로 2억 1,500만 달러의 흥행 합치면 3억 2,700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 좀 실망했대요. 훨씬 더 흥행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흥행해서 조금 3편 만드는데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만큼 벌었는데 4,500만 달러를 들여서 이만큼 벌었는데도 그랬나 싶을 정도로 2편도 흥행을 했습니다. 야, 그럼 이번 거는 거의 폭망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뭐 이때는 그렇죠. 뭐 배트맨 1 개봉했을 때랑 시기가 겹쳐가지고 좀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로 벌었던 시리즈니까 그만큼 3편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못해가지고 주인공 한 분이 돌아가시고 네.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그렇죠. 젠더 수업까지 해서 리부트까지 되는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긴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반 라이트만 감독이 1, 2를 다 했는데 이번 편에도 그 기획에는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 필모그래피 중에 뭐 고스트바스터즈가 단연 뭐 흥행을 가장 많이 한 영화이기도 하고 재밌는 필모 하나는 데이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분이 연출하신 데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돼지? 이게 아니요, 그 꼬마 돼지 데이브 말고 그냥 데이브인데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영화 광해랑 스토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치. 이게 표절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데이브라는 영화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진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서 뭐 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또 사실 또 그렇게 딱 오기기도 좀 힘든 지점은 왕자와 거지라는 그 기본적인 이야기 플롯이 너무 유명한 기본의 구조니까 이걸 어떻게 변주했느냐에 따라서 뭐 갈릴 것 같은데 데이브가 가져가는 메인 플롯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광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데이 최근에 개봉했던 거 아시죠? 그 케빈 코스트 나오는 거. 네. 그것도 연출하셨고 이제 이반 라이트만 감독이 고스트 바스터드 시리즈 1, 2 데이브 드래프트 데이 했고 이번 리부트된 영화도 기획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분이 감독 필모로는 한 20개 정도의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듀서로 활동하신 게 더 많더라고요. 한 66개 필모를 가지고 있어서 원로네요. 네, 원로. 완전 이제 영화판에 완전 원로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유태인인가 보죠? 유태인일 수도 있나? 이분의 그거까지는 아니 왜냐면 뒤가 만으로 끝나면 오. 네. 그렇군요. 그 누구야? 나탈리 포트만. 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뭐 이렇게 이름 특징이 있는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 제가 뭐 대학교 때 조지 루카스? 그 은사님 중에 그런 많이 얘기를 한 없는데.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대학 때 뭐 빌 게이츠? 박사과정을 하는 학교에서 유태인 교수가 있었는데 마이클 그 만? 유태인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편애하는 교수였던 거야. 그래서 유태인은 무조건 점수를 A야. 근데 동양인한테는 굉장히 박하게 준다는 거야.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박상만이 있었대. 박상만? 박지만. 박상만. 근데 그 친구가 A를 맞았다는 거야. 만이로 끝나니까. 만이어서 유태인인 줄 알고 저 위가 그걸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섞였다 이렇게 네.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유심하는데 만자로 끝나면 그렇군요. 뭐 네.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 하나도 없는데 빌 게이츠. 아니 그러니까 그 유태인이 모두 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필요적 만이라는 그치. 이름을 가지면 네. 얘 한 2개만 더 알려줘. 그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찾아봐. 만으로 끝나는 사람, 유태인 유명한 사람 없어요? 찰리 카우프만? 하여튼 만자로 끝나면 네. 야, 어려운 이름 나왔다. 누군지 일단 모르지. 그리고 얘가 유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이터널 선샤인 쓴 사람 아니야? 그래요. 나 알고 있지. 유태인일 것 같은데? 네, 만자라는 그 이름이 유태인들이 가진 이름의 특징이어서 네, 그렇군요. 유태인일 것으로 이제 강력히 추정되는 이반 라이트 만 감독님께서 이런 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이번 편 내용 얘기하시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할 말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김프로님 그래서 이게 내가 나이를 많이 먹긴 했구나.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재밌게 보는 게 이제 재미가 없구나. 네.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없었다는 거네. 아까 전편에서 세아 씨가 뭐 몇몇 장면에서는 되게 통쾌했다 하던 장면이 불편하다고 느껴진 장면은 없었어요. 저요? 네. 없었어요. 아니면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죠. 인식은 했다니까. 꽤 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서로 나왔던 애가 남자로 나와가지고 인식은 저렇게 했지. 조롱당하는 게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변했구나. 재밌네. 네. 그냥 그 정도? 했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걸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지. 불편하진 않았어요. 꼭 불편할 일인가. 네. 근데 그쵸.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왔거든요. 뭐냐면 그치 저렇게 여자들이 크리스 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거 뭐가 불편해. 난 거기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안 하는데 난 재밌게 봤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럼 바뀌어도 나는 안 불편할래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네. 미녀 쪽방 금발 미녀 비서가 있고 남자애들이 걔를 막 품평하는 장면을 봐도 나는 안 불편할래나? 왜냐하면 이게 성별이 역전돼 있는 걸 보고 나는 안 불편해. 여자들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하고 난 굉장히 발전적이고 건전하고 오픈마인드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뿌듯함을 좀 느꼈거든요. 난 그렇게 이게 불편하고 막 그러지 않은데 우리도 뭐 이런 거 좀 당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네. 이건 코미디로 지금 이걸 막 풍자한 거잖아. 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네. 금발의 미녀가 나왔다. 비서로.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남자 배우들이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다. 그것도 난 그러면 안 불편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남자 여자가 역전됐을 때는 이게 이걸 현 세태를 조롱하는 걸로 썼다고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테고 네. 그게 아니라 쭉방 여자 비서가 나오고 남자들이 걔네를 보고 막 뭐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
이건 그걸 조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점이 나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바뀌었을 때도 난 불편함이 없다고 느끼는 게 정상인지 네. 그리고 통쾌하다고 느낀 장면에서 내가 그러면 불편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통쾌함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통쾌함은 남자 케빈이 그렇게 대우받는 것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장치로 사용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꼈겠구나에서 오는 통쾌함인 거죠. 그렇죠. 아,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잘 작동한 거죠. 네, 시아 씨한테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고스트바스터즈 리부트이기도 하면서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풍자 영화로 슈렉같이. 아예 읽혀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불편하다고 재밌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왈가왈부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는 부들부들 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걸 통쾌하게 느끼는 게 이것의 올바른 감상법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부합하는 장면들이 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거대해진 악당 유령 쏘잖아요. 네. 급소를 네. 급소를 쏴서 터트려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빵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쪽으로 편향되게 여성의 입장에서 이걸 좋게 봐주려고 하니 이게 빵 터진 건지 네. 아니면 이 풍자가 제대로 나한테 먹힌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심지어 한번 찝어줘요. 저길 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데 이게 풍자가 나한테 잘 작동해서 이 영화가 야 센스 있게 이걸 하고 있다였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게 그냥 B급 코미디 장면으로서 웃어버리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짜증났던,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좀 짜증났던 부분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 주인공이 그 우리 토로 오빠 채용하려고 인터뷰할 때 막 좋아가지고 막 하던 거는 재밌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다 하고 나왔는데 애가 되게 멍청하게 나오잖아요. 그 토로 오빠가 되게 멍청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왜 토로한테 오빠라 그래요? 근데 저 옛날에 예전 무슨 황현산이라는 번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트위터를 하세요. 가끔 트위터를 이제 보는데 그분이 뭐 리트윗을 하셔서 직접 쓰신 건지 예전에는 언니 오빠라는 말이 성별에 따라 형 언니 이런 말이 성별 불문 쓴 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아무튼 그냥 딴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근데 너무 멍청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게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 여자들이 늘 그렇게 나와요. 뭔가 남자애들이 세상을 지키고 스토리가 다 종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 싹 넘기고서 티나 쿠키 같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어서 저는 그게 짜증이 나진 않았어요. 네. 아니면 거기서 통쾌하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바로 옆에 계신데 그러니까 뭔가 이 장면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통쾌한 거죠. 계속해서. 그냥 여자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걸 하면서 케빈 구해야 돼 막 하고 하는 것들도 막 슈퍼마리오도 그거잖아요. 마리오 둘이서 공주 구하러 가는 거. 공주 구해야 돼 이것처럼 케빈 구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장치들이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쾌하겠다. 이건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불편했다기보다는 그냥 캐릭터 자체가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멍청한 아이. 그렇게 멍청하게 맥락에서 튀는 그 멍청한 캐릭터로 소비되는 게 전 좀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희한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그냥 텍스트로 까면 깔 게 엄청 많은 거야. 여기서 그러면 연출의 변을 얘기하자면 이게 풍자라니까? 라고 해버리면 이게 되게 진짜 세련되고 지금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가 돼버리는 저는 그렇게 거거든요.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저 옛날에 그렇게 여성 캐릭터들을 그렇게 소비하던 거를 쟤를 갖다 놓고 저렇게 소비할 수도 있구나.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러나 저러나 속성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지점이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대상이 여자가 되든 그게 대상이 남자가 되든 상관없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미러링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미러링일 수도 있잖아요. 젠더 수업을 해서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니네 이거 되게 웃긴 거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게, 그 의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재밌어 하는 것도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옛날에 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기자 조직이 네. 굉장히 군대같이. 상명하복. 네, 굉장히 심하고, 서열도 굉장히 강하고, 네. 약간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고는 조금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선배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네. 군대식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무리들 중에 여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한 기수 뭐 대여섯 명 뽑으면 여자가 뭐 한두 명이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마이너거든요. 네. 근데 그 여기자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자 모임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선배 높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자 모임을 할 때 남자들이 불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난으로 하는 건데 막 그런 걸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잘생긴 애들 데려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선배가 한두 명이 끌려서 가면 거기서 막 이제 이렇게 놓고 막 장난하고 뭐 하고 뭐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보면서 꼭 뭐가 다른 건가? 그렇죠. 저것도 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폭력인 그렇죠. 건데 네. 그냥 여기자가 남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용인이 되고 남기자가 그렇게 하면 아마 사표 써야 될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 얘기 잘생긴 애들 불러와봐 해가지고 여기자 선배가 이렇게 한 다음에 딱 갑자기 술이 깬 얼굴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란 얘기야 하고 잘 보냈다. 그렇다면 그러면 훌륭하겠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영화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고스트버스터즈니까 스파이는 괜찮았어. 예를 들면 스파이라는 영화는 어디에 기댄 게 아니라 막 각종 여러 영화에서 되게 우아하고 젠틀한 신사로 나오던 주드로와 굉장히 마초적인 이런 아드레날린을 솟구치는 남성 캐릭터를 딱 데려와가지고 얘네가 이때까지 소비되던 어떤 이미지를 갖다 놓은 다음에 새로운 캐릭터를 딱 넣어서 이거 오리지널 영화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봐도 이건 풍자 영화이잖아요. 그걸 보면서는 통쾌해도 되고 불편해도 되고 어쨌든 잘못 작동을 될 리가 없는데 이 영화는 고스트바스터즈인데 이 영화 고스트바스터즈 2편이 만약에 나왔어요. 리부트가. 이 여자 캐릭터를 데리고 그때도 케빈이 또 이렇게 쓰여. 그럼 이건 그냥 똑같은 걸 반대로 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남자가 여자한테 대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면 네네네. 여자도 남자한테 대해서는 하도 안 되는 일인 거는 뭐 자명한 네. 거니까 네네. 그거는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안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이제 한 표를 던지고 싶긴 한 게 자, 이런 데서 불편함을 야기하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 이게 풍자로 잘 작동할 수 있게 만들면서도 사람들이 보고 재밌게도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좀 뭐 이제 흥행이 참담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옛날에 봤던 고스트바스터랑 크게 다르지 않고 난 무난하게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심지어 근데 이게 여자로 다 보니까 더 재밌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굉장히 유머 코드를 많이 집어넣고 말장난의 코드를 많이 넣었을 텐데 네. 그게 미국인이 아니어서 영어 문화권이 아니어가지고 웃지 못하는 저기 의도한 걸 알겠는데 저게 지금 찰진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웃기지 않은 거가 좀 안타깝더라고. 네, 특히 그 맞아요. 물리학 얘기 막 할 때, 이렇게 뭐 다 웃고 있는데 저 사람 이해를 하고 무슨 물리학이 어쩌고 이렇게. 다 SNL 출신들이니까 이 막 다다닥 쏘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이거 찍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빵빵 터졌을 텐데 우리는 따라가기 좀 힘든 미국식 유머도 많고 그런 게 있긴 있죠. 그냥 저는 딱 기대한 수준 그만큼 네. 뭐 그렇다고 혹평을 하거나 막 이럴 건 아니었고 네. 기대치가 별로 안 높았어요. 근데 딱 그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의 대화가 건전하고 좋네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저도 뭐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관심을 항상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영화를 봄에 있어서 저는 참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건전한 대화, 건전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봐도 괜찮겠죠, 여러분? 그럼요. 저 그리고 사실은 뭐 건전하다고 얘기하기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제 인생의 롤 모델을 찾았어요.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케빈처럼. 요가잖아, 요가.
케빈처럼 몸을 키운 다음에 저런 싱그러운 미소를 연습하자. 그리고 커피를 맛있게 타고 편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것도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토르 오빠의 몸은 진짜 훌륭하죠. 근데 맞아요. 서비스 씬들. 영화는 약간 입금됐는데도 이제 토르 영화가 아니니까 벌크업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은 벌크업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딱 좋아. 약간 관리되기 뭐랄까 이게 완전 이제 그 바디 상태가 완전 올라가 체지방이 관리된 그런 몸까지는 아니고 그냥 몸 좋은 일반인급이고 토르에 나올 때는 그 형은 신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근육을 대하는 남자의 자세고. 그렇지. 여자들과 보기엔 어때요? 토르의 그 몸과 이번에 나온 몸과. 이거 취향이라서요. 저는 그렇죠. 제 취향은 진짜 근육도 하나도 없고 살도 하나도 없고 그냥 키 크고 마르기만 한 몸이거든요. 아, 진짜? 키 크고 마른. 네, 저는 사실 이 케빈의 모델 몸매. 네, 저는 케빈의 뭔가 매력 포인트를 찾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냥 이 여자애가 좋아했다 이거지. 네, 저는 그래요. 병약하고 키 큰 몸을 좋아하나요? 네, 저 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구나. 우리는 뭐 일단 안 되고. 남자의 시각인가? 우린 다 키가 작아서 안 돼. 안 돼. 저는 아니, 진짜 마르고 키가 작더라도 마이클 잭슨처럼 마르던가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마이클 잭슨 키 커요. 그래. 180 넘더라. 그래요. 앙드레 김 선생님 얘기하던데. 그래요? 뭐 그런 몸. 취향을 밝혀버렸어요. 섬섬옥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부끄럽네요. 모델 스타일. 강동원 같은. 손등에 핏줄 뭐 이런 거. 하얀 피부. 우리 뭘 갖다 줘도 안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고스트바스터즈 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네. 계속 지금 딴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막 사실 하고. 뭐 고스트바스터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고 참 재밌고 그 장비들도 참 맞아요. 신통방통하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미술들도 좋았거든요. 간만에 내가 옛날에 보던 미국 영화 느낌? 그런 느낌이라. 그 만우절 때 소니에서 별 희한한 걸 다 알죠. 소니에서 만우절 뭔가 이렇게 웹진을 뿌렸는데 고스트바스터즈 나가 메고 다니는 그거를 그 소니에서 개발했다고 막 그런 거 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웹진을 뿌렸는데 이슈가 하나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드리고 그렇게 망했던 걸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고스트바스터즈가 소니에서 만든 거구나 영화를. 맞네. 소니 컴퍼니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여자도 아닌데 걸크러쉬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쵸. 너무 그렇지만 진짜 그리고 걔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하는 폼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 맞아. 좀 오바스럽긴 한데 그것도 매력인 게 대놓고 그냥 캐릭터들이 그렇게 하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홀츠만이. 걔가 셋이 그렇지 않아서 난 그때 딱 좋았는데 자기 어릴 때 왕따 당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에바가 도와줬다고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러냐 근데 난 그건 못 믿겠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윙크 딱 맞아. 네, 뭔지 알아요. 네. 난 안 믿어? 하더니 윙크를 딱 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좀 이상한가? 나 좀 이상해? 요가에서 그런가? 뭐가 남자만 하던 거라고. 아무튼 좀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스트바스터즈에 대한 뭐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뭐 한 번쯤 보셔도 그냥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혀 그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뭐 그 나름대로 뭐 볼만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령 잡는 장면도 멋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또 서스펜스가 살아있어요. 귀신이 등장할 때마다 적절하게 뒤에서 바로 풀어줘서 그렇지. 서스펜스를 만들어가는 솜씨도 되게 훌륭해가지고 뭐 가슴 졸이면 막 보다가 가래 맞을 때마다 그래요. 원작 팬들은 보시면 이제 반가워할 옛날 배우들도 나오고 그리고 먹개비도 나와요. 먹개비 커플. 먹개비가 너무 그냥 특징 없이 소비돼가지고 판 치고 가죠. 요즘에 뭔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 운전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그게 연상이 되던데 운전 잘해 걔네. 다들 여자친구 태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지 오스본도 나오잖아요. 데스 메탈 하시는 분. 오지 오스본 그 콘서트장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깨 위에 올라타고 막 하다가 걔를 잡잖아요. 그때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 싱어한테
야 누구야 나 이제 약을 너무 많이 했는지 헛가해 보인다. 그분이 오지오 수건이거든요. 예. 그런 특별 출연도 재밌고.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서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네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스파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이것도 재밌게 보시죠. 영화 스파이? 진짜 맞아요. 재밌었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터널이 추석까지 갈까 했는데 왔어요. 지금까지 예매율 1인데. 그래요. 근데 지금 뭐 관객이 한 7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석을 아무리 잘 보내도 1000만까지는 좀 안 돼. 힘들 것 그러네. 같고. 뭐 그 외에 뭐 특별히 더 치고 들어온 건 없고. 그다음에 뭐 NEW에서 달빛 뭐식의 애니메이션을 갖고 왔는데. 네. 뭐 포스터랑 예고편만 공개했는데 생각 지로 표절 논란이 표절 논란이 있고 있죠. 그래서 보고 나면 이야기할 게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박평식 평론가가 거기다가 시사를 갖다 가지고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있다. 보고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또 평점 테러를 날려주시고 참 재밌는 추석인데 항상 저는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추석 때 되면 이제 집에 내려가서 무슨 영화를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제일 좋을까? 저는 좋은 게 부모님이 진짜 저 올 때마다 1년에 한두 번만 영화를 보시는데 아들이 또 영화관 근무한다고 또 영화 제가 막 네가 재밌는 거 보러 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개봉한 영화를 다 보거든요. 그 부모님이랑 그 영화를 한 번 더 봐요. 그만큼 되게 부모님한테 소중한 시간인데 부모님이 좋은 기억을 가졌던 계기가 진짜 영화 안 보시다가 그 영화 이후로 계속 영화 보러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동막골이었거든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뭐 6.25 전쟁 때 미군을 이렇게 뭐 표현해야 되냐라는 말은 뭐 역사적인 논란은 있습니다만 가족이 가서 정말 재밌게 보고 나오는 영화로 정말 좋은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다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를 근데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다 모시고 가서 정말 재밌게 보고 뭐 때로는 눈물도 좀 흘리고 정말 재밌게 보고 나왔던 영화가 가족 맞습니다. 모두가 뭐 인천 상층. 그럼 확장 부모님들이 펑펑 적어도 웃을 수 있어. 부모님들은 재밌게 볼 수 있으나 온 가족이 내가 심지어 지금 가가지고 확장판도 20분이 늘어난 걸 다시 보게 될 나의 심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20분이 더 붙어서 재밌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됐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영화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민이네요. 또 이런 분들도 될 수 있겠는데 또 그런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영화 자막 보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셔서 외화는 전 잘 안 모르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갈 때. 그래서 어떤 영화가 좋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인데 요거 제가 이번에 이제 개봉하게 될 2편만 보면 거의 다 이제 뭐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가지고 한번 추천하는 시간도 가지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큼한 영화 가지고 찾아오고요. 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